안녕하세요. 인문학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남양 특집 미스터리의 뒤를 이어서 세 개의 미스터리로 꾸며 보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가사 크리스티의 실종 그리고 기억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내용들을 유튜브로 다시 들려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남양 특집 미스터리 같은 경우는 지난 23년 여름을 타깃으로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미스터리는 그 23년 가을에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세 개의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이 미스터리 시리즈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하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미스터리한 일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출발점으로 추리소설의 여왕이라는 별명과 함께 전 세계 추리소설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1890년 9월 15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학교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사업가인 아버지와 귀족 출신이었던 어머니 아래서 여러 가지를 배우며 부유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물론 늘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녀의 아버지가 사업에 큰 능력이 없었던 데다가 이 투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사가 11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아버지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하면서 가족 모두가 경제적 고난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다행히도 가족의 재산 관리인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아가사보다 11살이나 많았던 언니와 결혼을 한 형부의 도움 역시 더해지면서 어느 정도 다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5살 나이에 처음으로 음악가를 목표로 프랑스 파리의 기숙학교로 들어가서 인류 성악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가사였지만 이후에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 관계자에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후에 꿈을 접게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많은 책을 읽고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을 잡지에 투고하던 그녀에게는 이 일이 작가를 목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악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소설가 아가사 크리스티를 만나볼 수 있었던 거겠죠. 1912년 22살이 된 크리스티는 한 댄스 파티에서 영국 육군 항공대에 입대를 지원했던 장교 아치볼드 크리스티를 만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돼요. 당시 이 아가새에게는 이미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치볼드의 열렬한 구애 끝에 약혼자와 파혼을 하고 아치볼드와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아치볼드가 여기에 참전을 했고요. 아가사는 육군병원의 자원봉사 간호사로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이 그녀의 소설에 나오는 독살 에 대한 실마리를 주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에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1920년 아가사 크리스티의 첫 데뷔작으로 알려져 있는 스타일스 저택의 괴사건을 출간하면서 에르킬 푸아로라는 희대의 탐정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푸아로는 이후 3대 명탐정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르윌 푸아로, 그 다음에 길버트 키스 체스터턴의 브라운 신부, 이 3대 명탐정에 손꼽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드거 앨런 포의 오기스트 뒤팽이라는 인물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뒤팽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많은 이후 탐정들에게 영향을 끼친 거의 이 추리소설에서 시조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서 코난 도일도 셜록 홈즈를 만들 때 이 뒤평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후 꾸준하게 작품을 발표했는데 1922년에는 비밀 결사, 1923년에는 골프장 살인 사건, 1924년엔 갈색 양복의 사나이처럼 거의 매년 한 편의 소설을 출판하면서 이랴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1926년에 발표한 에크로이드 살인 사건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추리소설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1930년에 목사관 살인부터 또 다른 캐릭터인 미스 마플을 만들어냈는데, 미스 마플은 탐정이라기보다는 관찰력이 뛰어나서 남들이 놓치는 사소한 것에서 실마리를 잡아내는 푸근한 할머니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로서의 뛰어난 재능 덕분에 아가사 크리스티는 전 세계의 사랑을 받았고요. 영국 왕실로부터 대임이라는 자귀를 수여받기도 했고, 딸인 로절린드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녀에게 불행이 찾아오죠. 버크셔주 써닝데일에 머무르던 아가사 크리스티가 1926년 12월 3일 밤 자신의 비서에게 요크샤이어에 다녀오겠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떠나서는 돌아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경찰은 급히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집에서 멀지 않은 서리주 뉴랜즈 코너의 석회 채굴 광산에서 그녀의 차를 발견합니다. 차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고 그녀의 물건도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사람만 없어졌던 거죠. 그녀의 실종 사건은 대대적으로 알려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미스터리한 추리소설의 여왕이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렸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살해당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일부러 실종 사건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그녀의 남편을 살인자로 지목하며 비난하기도 했죠. 그렇게 열흘 동안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아가사 크리스티는 실종 11일 후 요크셔의 휴양 온천지 해로게이트에 위치한 하이드로 호텔에서 발견됩니다. 특이한 점은 숙박인 명단에 그녀의 이름이 아가사 크리스티가 아닌 케이프타운에서 온 테레사 닐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가 있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닐이라는 성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남편이 불륜을 벌이던 비서 낸시 닐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점은 호텔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그녀는 자신에 대한 거의 모든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고요.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백화점에서 고가의 쇼핑을 하고 지역신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닐 가족들은 연락주세요라는 기묘한 광고를 싣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연락을 받고 온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자신의 오빠라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당시 정신과 의사들은 아가사 크리스티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남편에 대한 의부증 등으로 인해서 생긴 신경쇠약과 배회증을 앓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후 어떤 인터뷰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일부러 남편을 골탕 먹이려는 계획이 실종이었다라는 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발돋움하여 인기 추리소설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홍보를 위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음모론, 또 부분적 기억 상실의 희생자라는 설, 범죄 관련 설 등 수많은 뒷이야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워낙 특이하고 미스터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배경으로 더스틴 호프만과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그리고 티모시 달튼 등이 주연했던 영화
아가사 1979년작이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부터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아가사가 제작되어서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아가사와 아치볼드는 결국 이혼을 했고요. 아치볼드는 자신의 불륜 상대였던 낸시 닐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사 역시 14살 연하의 젊은 고고학자 맥스 멜로원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녀가 8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1976년까지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5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세계 추리소설계의 거장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3년에 그녀는 전문 소설가인 추리작가협회 회원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 1위로 뽑히기도 했죠. 그리고 그만큼이나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밝혀진 사실은 아직까지 없고요. 관련자들도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을 겁니다. 아가사 크리스티는 자신이 실종되었었다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을 뿐더러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오직 그녀만이 알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남편에 대한 분노로 꾸민 자작극이었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소설을 홍보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11일 동안 그녀에게는 정말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